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만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요, 형사 고소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사 합의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함께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 용석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당하신 피해자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상담할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이겼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 비용 가해자한테, 사기꾼한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저희 의뢰인이 뭐라고 물어보셨죠?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이기면 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이긴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형사 절차는요, 나 돈 받고 싶어, 돈 내놔 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사기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신고한, 내가 고소한 가해자가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돈을 달라라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그렇네, 너 말이 맞다, 너 사기꾼, 가해자, 피해자한테 돈 줘 라는 것들을 절대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도 하세요. 변호사님 만약에 법원에서 가해자한테, 사기꾼한테 야 너 벌금 1,000만 원 내 라고 해서 그 1,000만 원 냈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돈 받아서 저한테 주나요? 라고 물어본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기꾼이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한테 주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만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요, 형사 고소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사 합의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게 형사 절차인데, 많은 분들이 돈 받기 위해서 그걸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형사 합의 절차라는 게 뒤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한 1억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1,000만 원 들여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기꾼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됐어요. 재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1억 정도 되니까 피해자랑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우리 합의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합의금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좋다, 합의하자. 근데 내가 원금만 따져도 1억이다. 그동안에 이자도 있을 텐데 솔직히 이자? 그래 없는 셈 치겠다. 그런데 내가 당신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선임료만 해도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원금과 변호사 선임료 두 가지 합쳐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나는 합의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합의가 된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소송은요, 야 돈 내놔 라고 하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을 달라 라고 해서 청구한 사람이 원고가 되겠죠. 피해자가 이기게 되면요, 상대방,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게 있어요. 변호사 비용을 내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금액까지 내가 청구할 때는 변호사 비용을 얼마 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야 너 나한테 2,000만 원 줄 거 있잖아, 2,000만 원 줘 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럴 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그래봐야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만 원 받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상대방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 한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부라 하더라도요, 민사소송을 병행하면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돈 받는 게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받겠다는데 돈 써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돈 써서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 들인 비용 같은 거 받는 것도 엄청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형사를 할지 민사를 할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금액이 크네요, 요 정도 금액이면 민형사 동시에 하신 다음에 민사에서 나오는 변호사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설명을 받으시든 아니면 형사 먼저 고소하시고 거기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담을 받으시든 결국은 민사냐 형사냐 민사 형사 동시냐 동시한다고 되면 민사 먼저 할 거냐 형사 먼저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